그러면은 대표팀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바로 국내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준비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얘기인데 링가드가 뛰는 K리그. 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 너 왜 왔냐, 진짜? 진짜.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직도 사진이나 이렇게 훈련 이제 사진들이 많이 뜨고 있고 동영상들이 뜨고 있잖아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네. 그 FC 서울 공개식 저기인가 그 릴스가 뭐 쇼츠인가 올라온 게 있어요. 네. 링가드가 한국말 하는 거. 아니, 그 누가 댓글에 그렇게 써놨다고 저 새끼 얼굴만 가리면 파키스탄 왜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K리그가 기대된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거일 수밖에 없는데 링가드의 이적사가 영이 왜 와? 약간 이런 거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폭자는 네. 링가드가 지금 패션 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인스타 계정에 가끔 띄우긴 해요. 근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얘기도 있어요. 그 링가드가 그 e스포츠단 또 가지고 있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 그래서 때문에 그거- 이미 작년에 뭐 협의를 뭐 한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거 한국에서 뭐 어떻게 한다. 그거 그 협약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뭐 옹호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더라고요. 얘가 단기 계획은 아니죠. 몇 년 계약이지 않아요? 3년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뭐 몇 플러스 뭐 그거 아니에요? 네, 2 플러스 2 플러스 1인가? 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적 사과를 보면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링가드 측에서 먼저 선제시를 했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나왔잖아요. FC 서울 프렌트가 전화 받고 나서 네?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거는 제안 받고 나서 이제 나치오도 제안이 왔었고 뭐몇 20몇 개 팀이 네, 제안했다요. 27개 팀이 제안 왔었는데 맨체스터까지 직접 나가는 팀은 FC 서울이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다른 팀은 그 연봉을 몇십 배를 주는데. 네, 이게 아무리 진심이 중요하다 하지만 몇십 배나 되는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 전에 링가드가 그 FC 서울 그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축구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래 행복해 보여요. 네, 진짜. 그리고 자기가 그 행복해 보여요. 뭐지? 김기동 감독이 얘기하는데 20% 연습 경기 하면서 체력을 20% 아니 김기동 감독이 아니라 링가드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연습 경기 뛰면서 본인 체력이 20%, 40%, 60%, 80% 오르는 그걸 알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게 좀 감명 깊었는데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니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뛰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같이 뛰는 게 진짜 너무 즐겁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얘는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진짜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궁금증이 다들 있는데 이적하기 전에 폼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혹시 일단은 네. 1년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1년까지는 아니고 거의 8개월? 8년 정도 쉬었어요. 거의 반년 8년 정도? 정도 됐게. 5월 말인가 시즌 네, 끝나고 노팅엄에 있을 때가 FA였으니까. 마지막이었고 근데 솔직히 노팅엄에 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요? 번뜩이는 그 투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혹시 프로페서님 이 선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뭐, 잘 모르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링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그캐로서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쵸 약간 좀 세레머니라든가 이런 링가 동자. 네. 그렇죠. 단소살인만은 그쵸. 아니지만 단소랑 많이 연결돼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개그캐로서의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뭐 맨유라는 그 빅클럽에서 되게 장가도 굵었고 뭐 잉글랜드 국대로서도 월드컵에서까지 골 넣었거든요. 보통 선수가 아니다. 그쵸. 근데 그 정도 활약을 한 그 뒷받침이 된 게 일단 활동량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깔고 가는 선수고 활동량이 네. 좋다. 그때 박재성 선수가 맨유에서 나오고 네. 사실 링가드가 그 자리를 좀 많이 메꿔줬죠. 되게 좀 대신에 이 선수가 그건 있어요. 수비가 좀 약하니까 아, 그쵸, 예. 활동량으로 먹고 사는 선수긴 맞는데 그래도 활동량이 많아서 공격적인 움직임은 네.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면은 어때? 노치선 작가님은 이번 시즌 링가드 선수의 활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FM을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FM에 하는 것 같은데 FM에서 한번 써봤어요. 어느 팀에서? 서울 레스트. 아 그래요? 한번 하시는데 그때 15골 굉장히 잘했는데요? 15골 10도움인가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리그 베스트 그거 아닐까? 8도움인가 9도움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진짜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근데 솔직히 그 정도만 돼도 어차피 그 정도 탑클래스죠. 예 어차피 뭐 이제 리그 베스트 당연히 올라가는 그쵸. 거죠. 근데 그 정도의 활약이 지금 연습 경기 뛰는 폼만 보면은 네. 모르겠어요. 매치 피시는 진짜 또 틀리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죠. 잘할 것 같긴 괜찮아 해요. 보여요. 네. 그래도 그때 공백기 지금 가만히 다시 하면은. 기록 보는데 31경기 15골 9도움 오. 5 MVP 했거든요. 굉장히 잘했는데. 평균 물론 게임이다. 지금 하는 얘기 그쵸? 게임이에요. 네. 평균 평점이 7.39 오. 리그에서만. 리그 베스트 들었어요? 안 누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빌렸나요? 원상 선수한테 밀렸나? 누구한테 밀린 거야? 케이가 그렇게 공격이 네. 화려했었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그 이승우 선수도 뭐 어쨌든 K리그 오면 씹어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집어 먹었. 어쨌든 집어 먹지 않았나요? 먹었죠. 근데 살근장은 씹고 있죠. 네. 근데 이것보다는 그쵸. 어쨌든 아 그렇죠. 스탯상 기록은 이것보다는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링가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FM에서는 링가드가 이승우 선수가 훨씬 그 어빌이 높거든요. 지금 이제 얘기가 또 나오고 궁금한 이제 리그가 개막이 이제 녹음 기준으로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발 출전이 언제 가능하냐 이게 좀 공개 토크방에서도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예요. 개막전에 나올 수 있냐가 이제 지금 일단은 네. 광주전인데 네, 교수님 잘 아시니까. 네. 네. 이종희 감독이 그 얘기 됐더라고요. 이거 경기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삐꼭 저기 상암 경기장으로 아하.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용 인원이 안 되니까 부용이 많이 올 텐데 그렇죠. 안 되면 광주 월드 경기장으로 다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광주 경기장이 네. 작으니까. 네. 네. 지금 관계정이 좀 하니까 근데 그래도 매진 될 것 같. 아니, 내지는 될 것 내야 같은데 될것 같아요. 음. 개막 그러니까 이종희 감독 얘기는 그거죠.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그쵸, 봤으면 그쵸. 좋겠는데 그쵸. 아무래도 광주 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쵸.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뼈 있는 농담이죠.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그 개막전에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네. 그거 제가 볼 때는 선발은 선발로 나올 몰라도 거고 네. 교체로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있을 바로 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폼 않을까? 받아주고 선발 쓸 수도 있을 것 아 근데 같아요. 김기동 감독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양반도 조금 약간 트릭을 쓰는 감독이라 오히려 선발로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팀 내에서 FC 서울 말하는 건데 팀 내에서 경쟁자가 지금 코치진 경쟁자가 일단은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저기 강성진 자리. 그쵸. 네, 강성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주전은 맞아요. 그래서 링가드가 제대로만 좀 폼에 올라오면은 그냥 주전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제가 그거 파악 못했는데 이 백네임이 어떻게 됐나요? 제시인가요, 링가드인가요? 링가드. 링가드 맞죠? 네. 다행히 제시라 할까봐 사실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가드가 우측 윙으로 나오는데 네. 그 자리가 강성진하고 김경민이 있는 그쵸. 자리예요. 근데 솔직히 좀 말해서 이상하구나. 김경민이랑 강성진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폼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김경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어디냐 그 김천 상무 했을 때 말미에 좀 폼이 좋긴 했는데 지금 연습 경기 때 제가 알기로는 김기동 감독이 계속 투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링가드를. 근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발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매치핏이 뭐 깜짝 들어왔다면, 네. 선발도 가능하죠. 사실. 네. 저는 FM 했을 때 좌측경으로 링으로 썼거든요. 링가드랑 가축이 윌리안. 윌리안은 윌리안하고 만들고. 임상혁이었고. 근데 굉장히 무서워지는 그럼 사진이 윌리안 있는 링가드가 양쪽에 있으면 아니다 공미로 썼다. 여기에 어쨌든 이제 링가드 선수가 관중몰이를 하는데 혹시나 저번 시즌처럼 많음이 있다면 임경웅 씨가 혹시나 방문을 한 해준다면 번쯤 어마어마한 더.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네. 지금 FC 서울에 지금 약간 잊혀졌는데 이라크 수비수 슬라카가 와요. 맞아요. 맞아. 지금 거의 확정인데 맞아요. 거의 오피셜만 안 났다 뿐이지 오피셜 거의 났을걸요? 오피셜 났어요. 그리고 네. 뭐 이란 수비수였나 누구도 한 명 못 나가지 그러니까 않았어? 그 선수가- 이라크 네. 이라크. 예. 그러니까 일본이랑 이란 수비수구나. 이란 수비수. 그 누구냐 히타쿠라코한테 페널티킥 얻었던 맞아, 그 예. 수비수예요. 그 선수가 이제 서울. 예. 그럼 이번 시즌 서울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일단은 최준도 왔고 유재문도 다시 유재문도 여기 영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지금 시즌 여기가 시작한 포지션을 굳이 꼽으라는 골키퍼예요. 골키퍼 백종원 아. 골키퍼. 근데 맞아요. 박준범 키퍼도 어느 정도 폼만 올라오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서. 일단 아. 말씀하시다만 아예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서울 경기 보러 갈 겁니다. 아, 한 번 비주얼 이상. 그래도 한 번은 보러 갈 거예요. 네. 예. 저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언제 또 링가드 보겠어요?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아 이거는 거의 쿠팡 플레이 그 내한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근데 이거 기왕이면은 이게 온 김에 뭐 잘했으면 좋겠어. 아 그쵸. 왜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좀 이렇게 좀 밋밋하면은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뚜껑 봅시다. 과연 링가드가 이 단속 세레머니 했을 때 옆에서 누가 보좌를 해줄 만한 적임자가 있나요? 잠깐만 어. 그 라인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선수들 라인업을 제가 얼굴 이름은 잘 모르고 얼굴로 인식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 카톡방에 띄워드릴 텐데. 이 선수 약간 어쨌든 박근혜 선수 복귀했잖아요. 네, FC 왔어요. 서울에 복귀했지 않아요? 박동진 상암에 미친 게. 선수가 조영욱도 돌아왔어요? 네, 조영욱 돌아왔어요. 조영욱이 또 어쨌든 그 맞추지 않을까? 상암에 미친 개가 있었네. 박동진 선수가 역시 근데 또 예. 지금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렸는데 예. 백상은도 멋이 못하거든요. 두도아의 또라이 기질로는. 좀 재미를 위해서라면 물론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기성용 기성용? 선수가 예, 아. 예, 하면 또 재밌는 그 링가드가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웨스트햄 있을 때 그 링가드 밴드. 아 그거 한번 재현해가지고 그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상상을 또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링가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지금 이적생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혹시 이게 좀 이적 선수 중 뭐 가장 잘할 것 같은 선수나 좀 기대되거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혹시 한 명씩 한번 꼽아보죠. 뭐 프로페서님 혹시 이적생 중에 제가 한 3명 정도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3명씩이나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꼽자 하자면은 네. 이번에 수원FC 이영재 선수가 대전으로 갔거든요. 아니 전북으로 갔거든요. 이영재 선수, 네. 전북의 이영재 선수. 아무래도 사실 수원FC 그러니까 이영재 선수가 김천에서 작년 여름에 전역을 해가지고 복귀했었는데 수원FC가 어쨌든 잔류를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뭐 거의 하반기에 먹여 살렸다고 봐도 플레이오프에서 네, 플레이오프에서의 맹활약도 그렇고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잘했어요. 원래도 잘하는 네. 선수예요. 원래도 잘했고 또 지금 전북에서의 저도 거의 중원을 책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뭐 박진섭 선수라든지 뭐 보아탱, 뭐 이수빈 뭐 있지만은 어쨌든 리그와 아침은 병행해야 되는 전북에서 좀 중원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전북에서 활약으로 국대까지 승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까지 뭐 거의 모드리치를 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선수 뭐 생각해보는 선수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교수님. 울산은 좀 많은데 네. 김민우랑 고승범, 마테우스 이렇게 3명이거든요. 네. 일단은 아침에서 일단은 마테우스는 좀 보여준 게 별로 없는데 추가 시간에 좀 늦게 투입했으니까. 근데 김민우랑 고승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조지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팀이 확실히 좀 많이 보탬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좀 김민수 선수한테 다시 해보면 놀랐는데 거의 뭐 후방에서 전반까지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네. 그런 폼을 그래서 유지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울산이 좀 3연패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꼽자면 포항의 조르지 선수. 폼. 네, 일단 지난 시즌 충북 청주의 돌풍의 핵이었기 때문에 사실 포항에 야참 2경기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좀 아직은 이게 합의를 좀 맞춰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가 190cm에 비해서 스피드가 있는 선수라 그런지 볼관 승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포항이 일단 제카를 내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대체자를 좀 골만 터지면은 대체자를 좀 제대로 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수원FC 지동을 꼽으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대전의 이순민 선수. 이순민 선수. 네. 대전의 이순민 선수. 아무래도 이진현 자리랑은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준이 일단은 갔잖아요. 나갔는데
요 선수도 일단은 그래도 국대에서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 광주에서 좀 해준 게 있으니까 괜찮아 네. 할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같은 경우는 용병 투탑이죠. 에르난데스랑 티아고. 아 티하고. 일단 네. 에르난데스는 신고식 제대로 치렀어요. 현재걸 치르고 티아고도 좀 많이 전방에서 좀 싸워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좀 이런저런 활약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요거와는 또 별개로 이정효 감독의 전술이 이번 시즌에 먹힐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술 얘기는 이제 나중에. 김기동 감독이 좀 어떻게 FC 서울이 좀 어떤 팀으로 바꿀지가 좀 기대가 돼요. 그렇지 저는. 노지선 작가님은 어떻게 뭐 선수 좀 이적생 중에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나요? 저는 아직 K리그 짬밥이 낮아가지고 수원FC 이렇게 보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FC 선수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트린다드라든지 뭐 몬레알 네. 이제 어쨌든 그 원래 공격수였던 김현이나 그 브라질 공격수 전북에서 무릴로? 네, 아니 무릴로 말고 그 로페즈. 네, 로페즈. 로페즈. 이 둘이 나갔다 보니까 그 영입을 한 것 같은데 그 두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수원 FC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용병들이 잘했어요. 그래 맞아요. 네. 수원 FC는 용병을 되게 진심으로 뽑는 구단이라서 되게 잘 뽑았죠. 그리고 라스만 좀 이상. 어쨌든 우리 뭐 오군짐이라든지 가빌란이라는 네. 실패작이 있긴 합니다. 지참치 지동원 선수. 네, 지동원 선수도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근데- 수원 FC에 좀 첨언하자면은 아르한 선수가 제가 이번에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선수가 왔습니다. 아시안컵 때 보니까 잘하던데요?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는 아니 이제 델랍을 보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제 얘기를 투석기 하자면은 인간 투석. 이제 왼쪽 풀백을 맡고 있는 선수고 드리블 능력이나 이런 것도 꽤 준수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가장 재밌는 건 스로인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라옵니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결국은 그래서 네. 그게 한번 골로 연결이 그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아르한 뭐 스로인 델라급이라든지 이러길래 아니 뭐 좀 던지는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전 자리를 찰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죠. 나오기만 한다면은 팬들한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선사할 선수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이 친구가 좀 기복이 심하다. 그런 얘기 이제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잘하고. 근데 왼발은 괜찮은데 플레이에 기복이 있고. 실제로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대경기 치렀는데 어. 16강전이 제일 부진했어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선 세 경기는 다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적 있다면 중간에서 네, 유독 16강전에는 맥을 못 추더라고요. 16강전에 그때 센 팀이랑 붙지 않았나요? 그때 아마 호주랑 붙었을 거예요. 호주 맞다 호주였어 호주. 네. 호주랑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체격적인 그런 게 그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이제 팀적으로 못하면 한 선수가 돋보이기 네, 쉬운 그쵸. 건 아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동남아 리그에서 그렇게 수준급 리그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야스나이 선수가 어쨌든 적응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로 뭐 돌아가. 간접적인 비교를 전남했을 때 해보자면. 그래도 비교적 잘 하고 갔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다른 매력이 그 K리그 선수 중에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팔로워가 화제가 리카드 이후 2위더라고요. 900만인가 그러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리가가 800만인가 그럴 거고 이 선수 이상은 700만인가 그럴 700, 거예요. 예, 700 몇만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고. 지금 수원 FC 인스타가 K리그 구단 중에 인스타 팔로 1등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이제 아란 선수 때문에 확 늘어나기도 야. 그 옛날에 아스나이가 안 살았을 때 네. 골 엄청 늘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수원 굉장히 FC가 17만이네 벌써. 와, 1위가 전북인가 아무튼 그러지 않았어요? 전북이 한 10만 조금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도 저는 잘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재밌는 팬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선수거든요. 아니 진짜 수원 FC 요즘 인스타를 보면은 외국어로 갑자기 댓글 적는 친구들이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그 여축 댓글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재밌어요. 그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선수는 아니지만 전 또 수원 FC 팬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김현영 치어리더. 아, 수원 특례시. 네. 그렇죠. 특례시. 수원 특례시. 예.
오늘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 뭐냐, 일반석 프리미엄 멤버십. 네. 치어리더 그쪽에. 그죠. 거기 네. 거기도 이제 일반석에 포함이니까. 아, 어쨌든 프리미엄이니까. 네. 그렇죠. 치어리더 프리미엄.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올해 수원FC 치어리더 명단이 박은수, 안지현, 김태린, 류현주, 이하은, 김현영, 박민서. 지난 시즌하고 똑같네. 그 함정민 치어리더 빠진대요. 그 남자분 아, 있잖아요. 그래요? 네. 아, 그분 좋은데 함정은 네, 그분 빠진대요. 그분 좋은데. 진심이에요? 네, 진짜 저 저번에 사진 같이 근데 찍었어요. 이제 그래요? 굳이 남자랑? 네, 왜냐면 굳이? 어쨌든 그분이랑 잘 안 찍어. 누구신가요? 아니 그분이랑 다른 사람들 안 찍어주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 아니 찍는 걸 이제 구경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 본인도 이해할걸요? 근데 그분 전 좋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숨겨왔던 날. 그럼 잘생겼어요. 어? 아니 피부 하얗고. 점점 이상해집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분이랑 같이 좋았는데 그분이 빠지는구나. 안지현도 근데 대만도 지금 같이 해가지고 나간다면서 거의 되게 뭐- 입꼬리가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뭐지? 그러면 이제 여자 치어리드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즌권 사야겠습니다. 여자들은 지난 시즌 별로 차이가 아쉽네. 없는데. 안지현이 라쿠텐인가 어디로 가고 라쿠텐 몽키즈 같죠, 대만. 그러면 네. 거의 경험을 잘 할 못 거예요. 오겠네. 겸업이라서 잘 못 경험일 그렇죠. 거예요. 네, 못 온다고 보면 되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메인이 아니라 여기가 메인일 걸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일시적으로 계약을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박은수는 축구만 하고 딴 건 다 은퇴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축구에 진심인가 보다. 치어리더 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쪽은 뭐 나이가 지금 아마 여기 현역 치어리더 중에 SK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신기한 거는 박은수 그분이 그 안지현 치어리더랑 같은 공동 소속사인데 그 소속사 공동 대표예요. 대표죠, 박은수. 네. 이게 또 거기 소속사가 있구나. 네, 제가 그쪽 세계를 아예 몰라가지고 저희 축구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배수현 치어리더 이 사람이 음. 아마 치어리더 중에서 제일 완고할 거예요. 나이도 치면. 그분은 40 넘어갔죠. 난 넘었어요. 어쨌든 이건 자르겠습니다. 아니 왜 잘라요? 잘라요. 중요한 건데. 그래요? 왜 잘라? 자르지 마. 이게 그 뒤에 이어지는 각자 생각하는 올해 K리그 볼 때 또다른 재미 포인트에 해당되는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본인도 치어리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씨. 제가 아닙니다. 내가 서울 경기 보러 간다 했잖아요. 과연 링가드만 보러 갈까요? 그렇습니다. 서현숙 보러 가는 거잖아요. 네, 서현숙도 보러 민간을 가고요. 보러 갑니다. 서현숙이랑 이낙연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를 줄 알아요? 굉장히 저는 그래요. 링가드만 보러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FC 한양 그거 지지대 더비 가는 것도 변화설 보러 가는다는 얘기 있어요. 지금. 벌써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모를 줄 알아요? 거기 김일이 있고. 아이고. 좋은 게 좋은 다 겁니다. 아시는데. 그래 어쨌든 다 그대로 이어가면 이제 치어리더를 제외를 할게요.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올해 K리그 볼 때 또 다른 재미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올해 가장 다들 알고 있는 재미 포인트는 링가드하고 울산의 3연패가 가능할지 그거인 거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광주가 이제 아시아 무대에 나가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아템을 병행하는 광주가 많이 궁금해요. 그렇군요. 광주 역사상 최초의 아템인데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좋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가 어디에 방문을 할 거냐,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한다면은 이제 또 FC 서울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구단에 방문을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거다. 거기에 아무래도 엄청난 또 관중몰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분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전북의 분노의 영이 아,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를 싹쓸이 했죠? 그렇죠. 그쵸. K리그가 결국에 좀 흥행을 하려면 어쨌든 그 강팀들이 잘 해줘야 되거든요. 울산의 3연패가 가능할지 말씀하셨는데 전북의 올 시즌 성적은 어떨까? 이게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전북의 이런 성적도 그렇고 물론 그 경기도 재밌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트. 감독의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풀러하는. 일단 첫 단추는 잘 깼어요. 그렇죠. 아침 어쨌든 촬영 갔으니까. 잘 깼고. 혹시 뭐 은 교수님은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또? 일단 저는 인천이 시즌 인천. 초반 하기 직전에 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전다수 대표이사하고 있던 유인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서 경기를 잘 네. 치를 것인가 흔들리지 않고 잘할 네,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강원이 정말 이번 시즌에도 잔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네. 항상 그런 그 재미있는 포인트. 언저리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팀적으로 좀 봤을 때 좀 불안한 측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유상원 키퍼도 나간 마당에 네. 그리고 김학국 감독이랑 김은중 감독이 지금 입성을 했잖아요. 그쵸. 새롭게 네, 그렇죠. 과연 어떤 팀 컬러를 보여줄 것인가가 되게 기대가 돼요. 특히나 저는 김문중 감독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로 데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지선 작가님이랑 되게 연관이 있는데 수원FC가 어떤 팀으로 변모를 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내려가서 보자면은 K리그2 얘긴데 성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전북과는 다른 분노의 그쵸. 영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모르겠어요. 네, 승격에 가능할까? 아니면 또 부산이 지난 시즌에 분노의 그 진짜 코앞에서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한 끗 차이로 놓친 경기가 건데. 끝나고.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랬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팀인 수원은 우리의 팀이 아니죠. 저의 팀인 수원은 과연 어디까지 더 추가할 떨어질 것인가. 네. 기대는 안 하시나 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는 꼬라지가 영 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요런 부분들도 이렇게 재밌게 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우승권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쵸. 울산이 또 한 번의 K리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프로페서님 먼저 얘기해. 저는 울산보다는 네. 김기동의 서울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그래요? 선수단 자체에 대한 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링가드를 빼더라도 뭐 윌리안도 영입을 했고, 완전 영입을 했고, 네, 완전 네, 영입으로. 최준 영입도 되게 전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쨌든 현대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풀백인데, 네. 그 리그 탑 까지는 아니고 까지는 아니고, 까지는 예. 아니고. 어쨌든 준수한 활약을 할 수 네. 있는 그 정도 매물이 없었어요. 예. 서울 입장에서는 최선의 최고의 매물을 매물들로 데리고 많이 온다. 영입을 했다. 뭐 슬라카 선수도 그렇고 류재문 선수도 데리고 왔고. 유정훈 선수. 예. 그리고 그 좋은 재료를 쓰는 게 김기동 감독이다. 박기동 감독님의 그리고 다른 우승 후보 팀에 비해서 서울이 유리한 거는 아침 병행을 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런 요소들 때문에 서울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지선 작가님은 울산 우승 점치나요? 다른 팀을 점치나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울산이 또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생각이 바뀐 게, 처음 구성안 작성할 때는, 그래도 울산은 우승하겠지. 감독이 아무리 좋은 감독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선수단의 퀄리티 차이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린스만 그걸 보면서, 진짜 축구는 진짜 감독 노름이다. 이 생각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이랑 진짜 우승 경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반면에 김기동 감독의 최적의 옷이 포항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그럴 실제로 수도 있죠. 그 황성원 감독도 포항에서 엄청 잘하고 그때 그 다음 팀에서 그다음에 한번 부산이 아니 서울을 갔죠. 예, 그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공개하기도 그 팀이에요. 그러네. 네. 어떻게 테크트리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근데 황선홍은 그래도 우승했어요. 우승했어요? 2016년 그때 네. 그 전북이 승점 9점 사건했던 그때. 그걸로 우승했죠. 네. 주맨의 그 마지막 결승골로. 그 사건 이후로 우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우려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운 교수님은 어떻게 울산 우승? 저 같은 경우도
울산이 일단 우승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확실하게 확답을 내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네, 됐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근데 물론 아챔을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아챔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일단은 통밀 감독이 초반에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근데 뭐 단점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 좀 안 보이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들었지만 김민우 선수랑 고승범 선수 영입이 김민우 선수, 네. 고승범 선수. 그래서 좀 많이 팀에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보일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서령호 선수가 아시안컵 치르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한 분이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레벨업 많이 네, 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많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 아침에서도 지금 보니까는 되게 많이 안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홍석호 선수가 정승현 선수도 지금 대체자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승현보다는 좀 레벨업이 된 느낌이 보여요. 이 선수도 잔뼈가 굵은 그렇죠. 선수라 중국이랑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여러 경기를 많이 치렀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 2012 런던 이후로는 대표팀 소집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김영호 선수랑은 발을 맞춰본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승훈 선수에 비해서는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센터백 공백은 금방 메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주민규 같은 경우는 폼이 최저점이고 그렇죠. 특히나 뭐 루빅손, 뭐 보야니치 같은 경우 선수도 아타로 같은 선수도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우승을 유력하다고 보이고 저는 김비동 감독이 FC 서울을 맡은 거에 대해서 물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팔로세비치하고 기성용하고 일단은 유재문 선수 같은 경우는 중원 자원이 노세아가 있고 약간 유재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북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봤을 사실 때는. 전북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그 전에는 때문에 뭐 그렇죠. 예. 물론 공격진에서 봤을 때는 윌리안이라든지 조영욱이나 뭐 링가드 이렇게 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풀백도 솔직히 이태석 선수도 리그 탑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최준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뭐 슬라카 선수는 예를 치더라도 센터백 같은 경우는 김진수랑 홍현수나 권한기고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FC 서울이 지난 시즌에 수비 불안으로 해가지고 실점한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수비 측도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승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공격진도 중요하지만 수비 쪽도 구성도 되게 저는 되게 많이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북 수비진 구성이나 울산의 수비진 구성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약간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울산이 미드필더 라인도 보면은 많이 좀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랄까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공격진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주는 건 맞는데 단순히 링가드 한 명 영입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그렇게 물론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은 그래요. 이 팀은 일단은 상위 스플릿을 노리는 팀이고 크게는 우승을 바라보는 팀인 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수비진 제대로 구축해서 안 내면은 지금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일단은 좀 수비진 같은 경우 미들필더 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성용 선수가 없을 때 누가 대체를 할 것이냐 이거부터 좀 김민동 감독 같은 경우는 구상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민 쪽 같은 경우에도 박동진이나 뭐 임성엽 선수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선진이나 뭐 이렇게 이름 한 편으로 구성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리그 탑급이냐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준상 포지션인 건 맞아요. 정한민 선수도 지난 시즌 상남에 있을 때 임대로 갔지만은 좀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건 맞는데 이 선수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수 능력이 다 고런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국가대표부터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팀이 전북이고 일본이 뭐 서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좀 고루고루하게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FC 서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쇠는 김기동 감독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가면은 이제 이 우승 경쟁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 변수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대표팀 감독이 혹시나 리그 내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리그를 이끌어가는 게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제일 큰 변수도 사실. 네, 그죠. 홍명보 만약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홍명보 예를 드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은 이 좀 리그 차질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많이 생각이 있죠. 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김기동 감독도 후보에 뭐 고사는 했지만 후보에 올라와 있고 그렇죠. 당장 이적용 감독도 후보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리그 상위권 팀 같은 경우는 페트레스쿠 감독만 빼고 그렇죠. 거의 그렇죠. 물망에 올라와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조금은 정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음 주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이 2월 23일이니까 네.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아까 마지막으로 보도됐던 게 세영호 기자가 있는 그 폴리티비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황선홍 감독 임시 체제로 3월달에 일단 경기를 하고 6월달에 일단 뭐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안건이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봐야 아는 거죠. 네, 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저희 그 카톡방에 지다님이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루머로 홍명 감독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감독이요? 홍명보 감독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데메트 감독 홍명보 루머가. 감독이. 근데 이건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명 감독이 1픽으로 원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송명 감독이 고사하면은 뭐 윗선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뭐 압박을 넣겠다. 근데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협박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 자체가 네. 되게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하고 이게 맞냐고 이렇게. 일단은 리그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할 때 부산에 박성화 감독이 선임이 되고 2주 만에 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거의 한 16년, 17년 전 일인데 그때랑 똑같은 짓거리예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감독님들의 어떤 행방에 따라서도 이런 리그의 변수가 근데 많이. 이 얘기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울산현대로 홍명보 감독이 왔을 때 정명규 감독의 그런 작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명규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좀 악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가 내 그거 어떻게 보면 우승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너도 이제 나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전 구시대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사실 그 사람 성향을 봤을 때는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거치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이렇게 순위 변동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